이 소비해 보시면 아래를 좀 내려봐요.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뒤로요. 소비해 보시면 좀 내려보세요. 이 사이에 우리는 분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얗게 덧짐 마냥 이렇게 밀고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사용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본걸 깨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죠. 근데 이제 본걸 깨워서 사용을 적절하게 해주면요. 거기에 소비장 덧집이 이렇게 배가 부르게 나오는 것처럼 하얗게 분꽃이 핍니다. 이게 제일 건강하고 먹이 조절을 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좀 올려주시고요. 이건 뭐 본벌 키울 때 떡 올리는 건 뭐 다 좀 아시는 거고 좀 다르나? 자, 2월달입니다. 지금 2월달 현재 관리인데 본벌 깨운 후 25일 경과가 되면 새 벌이 나오지만 벌이 깨운 지 30일째 되면 흉감현상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 달째 되면 흉감현상처럼 여건이 많이 줄어들고 벌량이 늘지 않으며 두 번째 산란이 나올 쯤 50일쯤 경과한 후에 벌이 획기적으로 불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한 달 되면 벌이 준다. 50일 되면 벌이 우리는 이제 굴러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벌이 이제 막 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50일째 되면 벌이 이제 자동적으로 불어나겠죠. 근데 한 달이 고비라는 얘기예요. 한 달. 그 한 달이 벌이 주는 양을 흉감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한 장 내지는 한 장 반의 나가리벌을 잡아주면 절대 그런 것을 못 느끼고 넘어가더라. 그래서 내가 벌 깨울 때 나는 2장벌로 하겠습니다. 나는 10장벌로 하겠습니다. 할 때에 나의 기준을 잡아놓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흉감이라는 것을 못 느끼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벌을 깨워서 경전에 아까 그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좀 바로 넘어갔네요. 벌을 깨워서 사양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깨운 날로. 그리고 그 다음에 사양을 시키다가 일주일째 5일이나 7일 이 사이에 후미들비를 꼭 한번 먹입니다. 노제마약 후미들비를 꼭 먹이는데 후미들비는 여러분들이 노제마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벌들의 활력을 주는 활력소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미들비를 1년에 3번을 주는데요. 벌 깨울 때, 아까시 꿀 들어가기 전 월동 먹이 줄 때 이렇게 1년에 3번을 주는 것이 적당하고요. 그래서 본벌 깨워서 일주일 이내에 후미들을 꼭 필히 먹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10일쯤 되면 후미들비를 주고 나면 이제 맹물이라든지 그 설탕물 설탕물에 물서 마시게 해가지고 그거를 한 번 더 넣어주면 호수에 있는 이런 후미들 약이 다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 다 들어가고 나면 막아놓고 한 3일 정도 막아놨다가 다시 뭐가 들어가냐면 항생제가 들어가 있죠. 항생제가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오래 쓰는 약들이 울트라마이신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말에 울트라마이신 한 수저씩 이렇게 해서 급여해주면 여러분들이 본벌 방제는 모두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일 내지 25일 떡 교체할 때까지는 그대로 사용만 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월달 지금 현재죠. 25일째 되면 벌이 줄고 이제 한 달 사이에 많이 줄고 50일째 근무한 후로 이제 벌이 획기적으로 는다 했어요. 이때는 가능하면 소추강으로 줘서보다는 겨울에 준비했던 먹이장을 딱징이라고 해야 되겠죠. 딱갈이라고 해야 되겠죠. 칼로 이렇게 삐져서 뜯어내고 잘 뿔을 퍼넘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서 사이사이 넣어주면 좋다. 경리판 안에나 밖에 이거보다도
5장이 있을 경우에 2장 제끼고 하나 넣고 또 2장 제끼고 하나 넣고 그러면 2번 장, 4번 장이 홀장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2장을 동시에 진술해주는 시기가 된 겁니다. 비인계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벌상태 51개 벌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날짜까지 다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1제가 되면 벌이 좌우 앞에까지 이런 상태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복벌 시작할 때에 강하게 추출해서 키우면 분명히 한 장벌도 이 정도 나옵니다. 다만 내가 강군보다는 날짜가 조금 늦었을 뿐이지 50대 되면 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다 나오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 날짜가 이제 언제 저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만드냐? 그 날짜가 남쪽에는 아무래도 따뜻하니까 좀 빠르겠죠. 인터넷에 올라가는 게 2015년 2월 24일 날 올려있네요. 이렇게 2월달이면 2월달 말경 되면 맞죠. 이런 상태로 벌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3월 말경 되면 이 정도 가겠죠.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3월부터는 남쪽에는 오리묵나무와 가시랭이가 피는 시기이기도 하며 개상 올리기와 분봉년에 마음대로 기해하며 분봉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숯벌 제거를 철저히 해야 하며 또한 당구는 근세에서 봉판을 뽑아서 약한 통에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통해서 평고리 작업은 반드시 3월 중에 해야 벌에게도 무리가 없으며 세력을 맞추며 평탄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진달래꽃이 피는 시기이며 이때부터는 절대 모든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말경에는 산란을 잘하며 아주 강한 벌 통해서 격앙판 친 계상 통해서 아카시아 벌을 만들고 저 신앙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또 만든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요때부터 이제 3월달부터는 나의 벌량을 맞춰서 조절을 해나가고 분봉도 해나가고 또는 이 평탄 작업하고 또 계상 올리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상 올려서 아카시 꿀들 벌을 주적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핵심 포인트입니다. 조금 전에 그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주입시킨 게 뭐였었죠? 단상했을 때는 강군으로 분봉력을 받칠 정도로 강군으로 유지해 나가고 계상 올렸을 때는 느슨한 이 증수로 무리 증수로 이렇게 해서 증수를 많이 하면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거와 이제 연결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3월 달에 평고르기나 이런 것을 해야 벌에게도 무리가 오고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계상 올려놓고 평고르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단상에서 평고르기를 해야 되겠죠. 단상에서 평고르기를 요때에 강군에서 예를 들어서 강군이 지금 9장이 간다. 그 사용기까지 해서 만상이 다 됐어요. 벌이 막 나와. 그러면 약군은 지금 한 몇 장 아이들 쩔쩔 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봉판을 2장, 3월 달에는 밖에 놔둬도 봉판이 터져 나오니까 봉판을 한 2장을 빼서 넣어주면 6장이 됐잖아요. 그죠? 6장. 또 옆에서 좋은데 또 한 장 뽑아서 넣어주면 7장이 됐잖아요. 여기 일주일 후는 벌써 봉판을 넉 장을 넣어주니까 넉 장을 넣어주니까 일주일 후면 이벌을 또 추월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벌이 나올 때는 봉판 한 장이 벌 습장벌의 양을 맞춰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봉판이 터져 나올 때 되면 전에 강군을 추월하고 그 정도로 벌이 상당히 우수하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없이 3월 달에 평고르기를 하면서 이때에 계상을 올리고 그래서 3월달 말경 중순이나 말경서부터는 나는 이제 3단 올라가겠다. 이거 벌이 분봉열 바치겠다. 이러면 한 장이나 2장 뽑아서
다시 또 새로운 왕을 만들어서 분봉을 하고 이렇게 또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분봉을 하는데 남쪽 같은 경우는 3월 15일 날 이충을 합니다. 3월 15일 날 이충을 해서 4월 초에 3월 28일서부터 4월 초에 봐서 신왕이 교미를 하고 산란을 들어가요. 근데 이 홍천 이 지역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4월 5일 여러분들이 이축을 해서 4월 15일 날 그 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씨는 좋지만 숯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4월달 초에 이충을 해서 분봉을 시작하면 아주 적절한 타이밍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 분봉을 해야 되는데 요즘 그 분봉을 하면 과거서부터 그런 걸 많이 하죠. 왕대가 익어서 내일 터져 나올 때 이식을 해야 된다. 아니야. 나는 왕을 터져 나온 것을 보고 선별해서 왕을 넣어주는 게 더 좋다. 이런 여러분들이 다수적으로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간편하고 쉬운 방법을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월 1일 날 분봉을 딱 쪼개 놓으세요. 필요한 만큼. 나는 120군인데 한 80군은 좀 너무 강군이야. 그래서 80군은 분봉을 내야 될 것 같아. 그래요? 80군을 2장씩 뽑아서 80통을 분봉을 내세요. 내시고 그날 이충을 하세요. 그날 한 150개 정도 이충을 하세요. 이충을 해놓고 내일 모레 4월 2일 날 제리트를 뽑아서 밀을 달고 젖을 주는 걸 가지고 바로 이식을 하세요. 2일령 가지고 2일째 되는 것을 가지고 이식을 하세요. 이식을 하시고 그래서 요것을 언제 보느냐? 여왕이 나오려면 며칠 만에 나오죠? 여왕 며칠 만에 나옵니까? 16일 만에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4월 1일 날 이충을 했으면요. 4월 11일 날 여왕이 나옵니다. 이식한 날로 11일을 보시면 돼요. 11일. 몸속에서 부활을 해서 나오는 날짜까지가 16일이기 때문에 3일령을 떴을 때 여러분들이 이충한 날로 11일째 여왕이 출방을 합니다. 그러면 교미해야 되고 산란하는 것도 기간이 또 필요하죠. 얼마 지죠? 일주일이죠. 일주일이니까 얼마 되죠? 한 22일 정도 되죠. 그러니까 4월 22일 정도에 내검을 해서 산란하는 것만 그대로 관리를 하고 왕이 없거나 산란 않는 것은 제로 다시 원위씩 계산벌로 옮겨주고 산란하는 것만 그대로 따로 분리해서 신앙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시면 되겠죠.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날짜가 다 있는데 이거 날짜가 어떻게 좀 잘렸네요. 이제 이 3월 말경님은 거의 다 막 편고르기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정도 거의 나갑니다. 다음요. 자, 4월 달 걸리죠. 이제 요 달이 이제 아카시아 꿀뜨기 한 달 전인데 1일서부터 5일경에 분봉으로 조성을 해야 하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분봉하시라고. 이때는 넘치는 벌통에서 한 장과 먹이장 봉판 한 장과 먹이장 한 장을 뽑아서 따로 마련한 분봉군을 만들면서 왕다리 갈아주며 먹이장이 없을 때는 광시사형에다가 충분한 가루설탕을 넣어서 병리판처럼 막아둬도 된다. 이후부터는 치대 산란을 유도하며 20일까지 산란받는 알들을 아카시아 1차지에 꿀따는 치대 역봉이 된다. 아카시아 꿀따는 역봉이요. 4월 20일까지죠. 4월 20일까지 받는 이 충이 꿀 따오는 그 역봉의 주력분입니다. 그러니까 4월 중순서부터 산란하고 그러면 분봉군에서 산란한 봉판들은 다 빼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건 다 오리지널로 주력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온 상승으로 인하여 분봉열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보온물을 모두 다 해체해주고 빠르면 25일경부터는 도토리 화분이 들어오므로 이 시기는 이때를 놓치지 않도록 화분에 들어오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벌 키우는 거, 봄벌 끼워서 벌 키우는 것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봉사물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구수입으로. 꿀을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꿀을 6드럼을 여기서 꿀을 떴어요. 근데 옆에서는 꽃가루를 2드럼을 떴어요. 그러면 너는 꿀 딸래, 꽃가루 딸래 하면 저는 꽃가루 따라갑니다. 6드럼을 버리고 차라리 2드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틀리겠지만 요즘 꿀 많이 떠서 꿀 팔아서 부자 되는 분들은 없죠? 꿀 팔아와야 맨날 풋돈이고 생활비 쓰고 반찬값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꿀 뭐 한 2, 30개 떠봐야 뭐 500만 원씩 뭐 30개면 355, 한 1,500만 원. 1억 5천만 원. 계산 논리적으로 나오죠. 소매로. 절대로 그 돈 못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얘기는, 바로 현금화를 만들 수 있는, 쌓아놓고 재산보다 바로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내 통장에 넣을 수 있는 현금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더욱더 양봉을 하면서 더 유리한 그런 앞서가는 그런 양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4월 5일 저부터 화분이 들어온다 할 때 지금 화분 받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여기는 4월 한 중순까지는 안 갈까요? 4월 한 12일에서 12일 정도면 여기도 이제 화분이 터질 겁니다. 공천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4월 일주일 전, 4월 11일에서 12일 전에 터진다면 여기도 4월 5일부터 채분기 걸어놓고 있어야 돼요. 채분기 걸어놓고 이제 화분을 많이 뜨는 이런 방식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기계를 가지고 기계마다 화분 뜨는 게 틀려요. 기계가 좋으면 화분을 많이 뜨고 기계가 나쁘면 화분을 잘 뜨고 하지만 자꾸 이제 기계도 변화를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더 좋은 화분을 많이 채집할 수 있는 이런 신형 기계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구형 기계입니다. 근데 요 화분을 많이 뜨는 어떠한 기종을 가지고 화분을 뜨던 화분을 많이 뜨는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예요. 사양을 뒷다 때리면 돼요. 사양을 많이 시키면 화분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양을 안 시키면 화분보다 꿀을 물고 들어와요. 이때가 어떤 시기죠? 벚꽃 피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화분보다는 꿀을 많이 물고 들어온다. 꿀을 많이 물고 들어오면 화분이 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양을 많이 시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화분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요때까지가 이제 4월달이죠. 그러면 3월 말기 4월 초 이제 4월 5일날 이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4월 초란 말이에요. 요때까지만 약을 치는 거예요. 요때까지만. 그러면 오늘서부터 약 치세요. 그러면 얼마죠? 불과 한 달 조금 더 치죠. 여러분들이 봄벌 끼어서 화분떡 두 번째 25일 동안 후에 교체를 하고 이때서부터는 5일 간격으로 약을 치는데 한 달 쳐요. 한 달 약을 5일 간격으로. 이제 힘들으니까 분무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는 스트립지 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5일 간격으로 또 분무해주고 또 5일 후에 스트립지 올려주고 그러면 분무 딱 3번이면 되고 스트립지 2번 올려주면 돼요. 그건 이때가 오는 겁니다. 질병 하나도 없이. 질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 벌이 뿌려가서 꽃가루를 가져가고 우리 벌이 또 거기서 물어볼 때 선생님들 질병이 여기 우리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방 차원으로 항상 5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일기처럼 기록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작업하고 일기처럼 기록하시는 분들. 몇 분 안 되죠? 자, 그러면 기록을 해놓고 실천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먼저 기록을, 나는 어떻게 일을 하고, 해야 되겠다, 진행을 해야 되겠다, 기록하고 일하시는 분. 딱 한 분이에요. 이분 집도까지 오셔서 딱 가능한 성공이거든요. 성공과 실패가요, 바로 여기서 표가 나는 겁니다. 나는 언제 벌을 떼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약을 쳐가지고 어떤 벌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이런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 달에는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습니다라는 미리 다 기록을 해놓고 그대로 가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성공을 해요. 그 기록을 한 거와 안 한 거의 성공이 왜 성공인지 모르시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약을 5일 간격으로 치라 했어요. 근데 내일 약을 쳐야 돼. 근데 갑자기 큰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내일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오늘 약을 치우고 가요. 그런 분들은. 기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일단 갔다 와서 치지 뭐. 하루가 늦어버려요. 약을 아무리 10번을 잘 치다가도 한 번만 때를 놓치면 그것은 질병이 다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루를 땡겨서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비우게 되면 하루를 땡겨서 약을 치고 볼일을 보시고 그러다가 마무리를 하루씩 다 땡겨서 일을 해나가야 질병 없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다음 올려주시고요. 자, 5월달 관련인데요. 지금 도토리 화분이 들어오는 시기를 이때를 놓치지 않는 것, 아까 봤으니까 넘겨주시고요. 한번 더 넘겨주세요. 요게 이제 그 4월 29일 날, 아까 신문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3단벌의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또 3단벌은, 자, 본벌 깨워서 이제 아까시 뚝 들어가기 전까지, 화분 뜨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1시 4분이네요. 11시 4분이니까, 11시 15분까지 한 10분 동안 휴정을 하고, 그 이후에 아까시 뜨는 주적분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